안녕하세요. 드디어 우리가 이제 손자병법 총 13편 중에 4번째 편을 들어가게 됐어요.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여태껏 무슨 편 했는지 다 기억은 하고 계시겠죠, 물론? 네. 총 손자병법 13편인데 이제 오늘이 4번째 편이에요. 그 첫 번째 편 제목이 아마 개였죠, 개. 그러니까 그 앞에 요 시자를 붙인 거는 원래 제목은 개편이에요. 근데 이제 후대에 와서 계산하라. 근데 언제 계산해요? 싸우다가 계산해요? 시작할 때.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계산을 좀 해봐라. 이게 이제 손자병법 첫 번째 편이었고, 두 번째 편은 전편이 있어요. 전. 여기서 전이라고 하는 건 전쟁한다 뜻이 아니었어요. 군수품 준비. 그러니까 군수품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계산하고 그 다음에 군수품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편이 공격해라. 공격 전략을 세워라. 근데 그 전략을 세우라라고 하는 동사가 이제 도모할 모자의 모공편이었어요. 네 번째 편, 오늘 들어갈 게 형편이에요, 형. 근데 형은 이제 위에 그 군형이라고, 군형편이죠. 그러니까 형편이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편이 세 편이에요, 세.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계산해라. 전, 군수품을 준비해라. 공격할 전략을 세워라. 형은 뭐예요, 그러면요? 형. 오늘이 지금 주제가 형이에요, 형. 형 무슨 형자 이게요? 사형. 모양. 참, 그 형이 좋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보면 형이 좋아야 돼요. 왜 그 풍수지리에도 이렇게 왜 무슨 금계포란 형이란 게 있잖아요. 형이 좋아야 이 부대의 힘이, 조직의 힘이 막강해지는 거예요. 형이 부들부들하고 이게 힘이 없어서 이런 볼품없는 형에는 힘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자는 여기서 모양을 좀 어떻게 하면 강한 모양을 갖추느냐, 이 편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형 하나만 갖고만 설명이 안 돼요. 그 뒤에 세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합쳐서 뭐라 그래요? 형세가 좋다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 주제 이걸 차근차근 따져봐야 돼요. 도대체 형이 뭐고 세가 뭔지. 형과 세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원래. 형과 세는 함께 가는 거예요. 형세. 모양과 그 모양이 좋아야 뭐가 좋아요? 새도 좋은 거예요. 예? 모양이 비실거리면 새도 약한 거예요. 형과 새는 이게 같이 가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 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석을 담고 있어요. 형이란 뭐냐? 인형견정이라. 예? 뭘 인하여? 이 형을 잘 봐야 뭘 볼 수 있냐? 그 조직의 실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딱 보면은 형이 좋아야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형이 나쁘면 속도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만약에 아주 오밀조밀 엄밀한 그런 형이면 승리한다. 밀즉 승이라. 이런 얘기 이제 주석가가 달아요. 근데 대신 그 형이 이 성글성글 소원하면은 그건 뭐예요? 싸움 해봤자 진다, 패한다. 결국 어떤 한 이 형,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누구의 형이냐, 뭐의 모습이냐고 이제 물어보면 그 군대의 모습인 거죠. 다 군대가 이렇게 정렬해 있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 장군, 편장군, 부장군, 상군, 중군, 하군 쫙 펼쳐 있는 형이 좋아야 거기서 물 밑듯이 새가 팍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예? 새가 튀어나올 것 같죠, 막. 예? 팍 하고 튀어나와. 그 형을 보면 그 부대의 실제 모습이 어떤지를 알고, 그 형이 아주 딱 엄밀하게 짜여져 있으면 그 부대는, 그 조직은 승리하는 조직이다. 형이 뭐 부실부실하고 비어있고 틈이 보이고 하면은 패한다. 뭐 이런 얘기가 바로 이 형과 새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형은 뭐냐? 일본 전국시대 때 이 손자병법 주석가인데, 예를 들어서 활에 비유하면은 쫙 당겨. 이게 뭐예요? 이게 형이에요. 새는 뭐예요? 팍 하고 나서 팍 꽂지. 이게 새라고. 형과 새를 좀 아시겠어요? 네. 뭐가 좋아야 새도 세요? 형이 좋아야
새도 세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 부대의 전력은 형과 새가 결정을 하는데 그 형과 새는 불가분의 그 존재라는 관계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저 높은 언덕에 여기에 이제 댐으로 막아놨는데 여기 뭐가 있어요? 막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예? 요 차 있어서 이게 막 뚫고 내려오는 게 그게 형이에요. 형. 어떻게 보면 형은 뭐예요? 정지된 모습이죠. 정지한 모습이에요. 거기서 이걸 만약에 팍 해갖고 물이 어떻게 해요? 샥 이게 뭐예요? 그 결국은 이런 비유로 봤을 땐 형은 정지에 있어서 뭔가 터져 나오려고 하는 모습이고 새는 그 물결이 팍 하고 그냥 그 힘을 이용해서 내려가는 게 새라는 거예요. 형과 새 좀 아시겠습니까? 네. 형이 세면 형이 강하면 새도 세다. 이게 이제 손자의 기본적인 그 생각인데 그 손자가 관심 있어 하는 건 결국은 이 형과 새라고 하는 것을 손자는 뭘로 보냐면은요. 어떤 조직이든 간에 지금 제가 조직이란 말을 썼어요. 시스템. 어떤 조직이든 간에 그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제 손자가 바라볼 때 군대죠, 군대. 그 군대의 힘은 바로 이 형도 좋아야 되고 형이 좋아야 뭐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도 강해진다는 게 이 손자의 기본 생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형과 새라고 하는 형세론, 형세논, 아직 저는 논까지 붙이겠습니다. 이 형세론은 조직을 바라보는 방법론이에요. 우리가 어떤 조직을 바라볼 때 그 조직에 뭘 봐야 돼요? 형을 바라보고 그리고 형에 의해서 그 무한한 힘이 역동적으로 벌어지는 새를 보고는 아, 그 조직 참 형세가 좋다. 예? 개인도 그런가요? 개인도 형세가 좋을 수 있죠. 그 형세라고 하는 건 손자가 바라보는 형세는 조직을 파악하는 그러한 그 방법론이 바로 저는 이 손자의 그 형세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손자가 살던 시대에는 자, 지금 왜 이 형세론이 이제 이 시대의 의미를 갖냐면 손자가 살던 2500년 전 그 시대에는 수없이 많은 뭐가 있었어요? 이 제자백가들이 있었어요. 이 제자백가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면 이들의 고민이 다 뭐였냐면요. 이 당시 제자백가들 뭐 공자, 노자, 맹자, 묵자, 한비자 하여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없이 많은 제자백가들의 고민은 다 똑같아요. 이 어려운 난세를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이 어려운 난세를 어떻게 평화로운 세대로 바꿀 것이냐는 게 고민이었단 말이에요. 그 고민은 똑같지만 문제 해결 방식은 다 틀린 거예요. 어떤 해결 방식으로 오냐면은 이 제자백가들 중에 공자라든지 또 뭐예요? 맹자라든지 노자 뭐 여러분이 묵자 또 뭐 이런 등등 뭐 양주 이러한 그룹들은 뭐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고 봤어요? 사람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고 본 거예요. 이 혼란한 춘추 전국 시대가 새로운 평화로운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들이 제시한 방법론은 제자백가들 중에 이 그룹은 사람, 즉 그 당시 지도자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를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뀌어야 된대요, 사람이. 예? 지도자가 뭐가 있어야 된대요? 인이 있어야 된대요. 인이란 건 뭐예요? 지도자가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도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그 휴머니즘이 있어야 이 세상은 바뀔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리고보다 한 120년 지난 다음에 맹자는 인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예. 인 갖고는 이미 시대가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인보다는 조금 발전된 그 지도자의 그 왕도 정치를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노자는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지도자가 제발 좀 간섭 안 하는 무위의 정치를 해야 된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다 뭐예요? 제자 백가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냐라고 하는 그 방법론 중에 이 그룹들은 다 뭐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그 지도자가 인을 가져야, 맹자는 의를 가져야, 노자는 간섭 안 하는 무위의 정치를 해야. 묵자는 재밌어요.
묵자는 우리가 왜 보통 겸해설이라 겸해설. 예? 그 묵자 같은 경우는 그래요. 세상에 바뀌기 위해서는 온 지도자가 온 백성들을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엄청난 겸해설을 주장합니다. 겸해설의 내용이 뭐냐면 이 묵자의 겸해설과 요 양주라고 하는 사람의 그 위화설, 예? 요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제 묵자는 그래요. 세상이 바뀌려면은 겸해설, 온 세상을 그 백성들을 다 그 두루 사랑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냐면 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숫돌로 갈아서 완전히 내가 갈려지더라도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한다면 난 갈겠다. 엄청난 거예요. 이 웃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라면 내 몸을 다 가르라 이거예요. 이런 방법론을 묵자의 겸해설은 그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 밑에 그 양주라고 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내가 머리털을 하나 뽑아서 따끔거리면서 세상이 순간 아름다워진다 그래도 난 안 뽑는다.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오직 나한테 소중한 게 뭐래요? 머리털 하나가 소중하대. 그러니까 이타주의와 위화주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다 바치는 게 방법론이라고 보는 묵자의 겸해설이나 또 나의 털 한 톨 뽑더라도 나는 절대로 그런 일 안 하겠다고 하는 양주의 위화설이나 자, 지금 이쪽 오른쪽에 쭉 제시했던 공자나 뭐 맹자나 노자나 묵자나 아니면 양주 이런 사람들은 결국 그 시대의 혼란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뀌는 힘은 사람에게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그룹이 있었어요. 사람이 바뀌어봤자 세상은 바뀔 수도 없고 이제는 바뀌어지지도 않는다. 결국은 뭐예요? 네? 조직을 바꿔야 돼요. 조직. 그러니까 해결 방안은 결국은 이 조직과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한 계층이 있었어요. 그 중에 선두주자가 누구냐면은 손자예요, 손자. 예? 손자가 그 중에 가장 선두주자인 거예요. 그리고 손자 다음에 이제 상왕이라고 하는 사람, 상왕. 요 상나라 상자에 요 가죽 혁자에다가 중앙, 상왕, 상앙.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나라의 원래 위나라 태생인데 이제 이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에 가서 진나라 효공 때 거기서 벼슬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면은 뭘로 바꿔야 되느냐? 이제 조직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법이잖아요. 법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나라 수도에 이제 함양에서 어떤 걸 하냐면 그 시장거리에다 이제 나무를 한 9m 되는 나무를 하나 세워놓고 이제 그 법을 공표하기 전에 지금 아직도 사람들이 조직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 인간주의, 뭐 너와 나의 정 이런 거에 아직 묻혀있지 아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운동 조직에 대해서는 잘 인식을 못했던 데죠. 그때 이 상황이라는 사람이 나무를 하나 세워놓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 나무를 저쪽 정원에다 옮기는 사람한텐 상금으로 10금을 주겠다. 그거 다들 웃지요. 왜 웃어요? 야, 세상에 고나무 저기다 옮겼다고 10금 준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하고 다 웃어버립니다. 그때 이제 상금을 더 올려요. 이번엔 100금을 주겠다. 이제 10배를 더 주겠다 그러는 거죠. 그때 이제 다들 이제 그 시장 사람들이 다 웃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딱 나서면 내가 한번 옮겨보겠다고 정말 속는 셈 치고 그리고 이제 나무를 옆으로 옮깁니다. 옮기자마자 바로 그 사람한테 상금 100금을 주는 거예요. 결국 그건 뭐예요? 이제부터는 국가에서 말 한마디 하면 그게 법이다. 이거는 옳든 그르든 간에 그걸 지키면 반드시 상도 주고 벌도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고사성어에 이 옮길 이자, 나무 목자, 갈지자, 믿을 신자, 이목지신이라는 게 있어요. 나무를 옮겨서 신뢰를 만드는다는 그런 뜻의 이목지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조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라는 사람은 결국은 이 법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갖고 이 조직을 갖다가 강화시켜야 된다고 해서 이 상황이 진나라의 법을 시행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주 그 진나라의 법도 정치가 시작이 된 거죠. 근데 하루는 이제 진나라의 왕세자가 이 마차를 모는데 규정 속도를 넘어버린 거예요. 넘어버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자가
우리가 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궁금해했죠. 과연 저걸 어떻게 할까? 법을 그대로 시행할까? 그때 이제 세자가 룰을 어겼기 때문에 벌을 줘야 된다고 봐요. 근데 벌을 주되 세자한테 직접 주지 않고 그건 안 되니까 세자의 말을 몰던 마부의 코를 베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 진나라 사람들이 다들 경악을 한 거죠. 야, 이거는 법이라고 하는 건 무서운 거다. 그때부터 10년이 지난 뒤후 땅에 금덩이가 주어 있어도 아무도 안 죽는 거예요. 금덩이가 떨어져 있어도 금덩이는 죽질 않는 거예요. 왜요? 그거 주웠다가는 반드시 응징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법을 통해서 새로운 조직의 힘을 만들어냈던 거죠. 이러한 그 법치를 주장한 사람이 상황이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그 한비자라고 하는 한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비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한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조직을 끌고 나기 위해서는 이 세가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한비자는 어떤 논리냐면은 이미 세상이 한 바퀴 변해서 다른 세상으로 갔으면 옛날 그 세상을 움직이던 룰은 여기서는 더 이상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비자가 예를 드는 게 옛날에 농부가 있었는데 막 밭을 갈다가 보니까 웬 나무 이렇게 이제 밭을 막 가는데 여기 이제 통나무 하나가 뉘어 있었어요. 근데 저 위에서 토끼 한 마리가 막 내려다 급정거가 안 돼갖고 그 나무에 팍 머리를 박고 토끼가 죽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 농부는 밭 가는 거 때려치고 어디 가서요? 어디요? 통나무에 가서 그 통나무 주자 있어요. 주식할 때 주자. 예? 그 통나무에 가서 지키고 앉았는 거예요. 뭘 기다리면서요? 토끼 내려오기를. 토끼가 와서 거기에 부딪힌 이유는 뭐예요? 그때 그 상황이죠. 그 상황이 그 다음날에도 또 다시 적용이 돼요? 세상이 이미 변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연이란 말이에요. 우연. 그러니까 수주대토란 말이 있어요. 이미 지나간 상황을 알지 못하고 매일 거기 가서 토끼만 오기를 기다리는 그 시대의 변화를 못 읽는 사람은 우리는 수주대토한다 그래요. 손자나 상황이나 한비자나 그와 동문수학했던 이사라고 하는 사람. 요 이사도 진나라 진시황제의 재상이 된 사람이에요. 결국은 중국의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기 위한 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상황과 한비자, 이사 이런 사람들이 중국을 통일했어요.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우리가 형에 대해서 얘기하고 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당시 수없이 많은 지식인들이 세상을 바뀌는 원동력을 과연 어떤 해결 방안을 내놨느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손자나 상황이나 한비자나 이사 같은 사람은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조직이 바뀌어야 되는데 조직의 힘이 뭐냐? 그걸 이제 손자는 뭐라고 본 거예요? 그 조직이 뭐가 힘이라고 본 겁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형과 저는 이 손자병법의 뭐 시계편, 작전편, 모공편 그리고 바로 이 군영편, 병세편 나가면서 형과 세를 같이 묶은 이유는 바로 손자가 그 당시 군대라고 하는 조직을 바라보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이 형세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결국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리고 조직의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그 갈등, 이 갈등은 결국은 고대적 사유와 탈고대적 사유의 갈등이에요. 인정주의. 에? 인정주의라는 게 뭐예요? 아이, 우리 친척인데 좀 봐줘. 이거는 뭐예요? 인정주의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뭔가 그 귀족들이면 그 당시에 그 얘기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귀족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해당되는 거지. 귀족들은 면책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귀족의 권한, 그리고 예의와 법도, 이거를 주장하는 것과, 그리고 이 예의가 아니라 법과, 그리고 조직 시스템을 강조하는 이 두 가지 사이의 갈등의 이쪽 편의 대표자로서 저는 손자로 본다 이겁니다. 에? 그러니까 손자병법이라는 책은 그 당시 다른 책들하고는 전혀 색깔이 틀린 굉장히 그
고대적 사유를 넘어선 예나 귀족의 사유를 넘어서 평민의 사유로 넘어온 상당히 그 진보적인 그러한 그 손자병법의 내용이 담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손자가 그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서 내놓은 게 바로 이러한 그 형과 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형이 강하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형이 강하면 세도 강해지고 또 세가 강해지면 형도 강해지게 돼 있어요. 이 말 뜻 이해가십니까? 네? 맹자에 보면은 그런 얘기 나와요. 그 호연직이라고 들어보셨죠? 호연직이 요 기가 있는데 사람 호연지기를 키워야 돼요. 기라는 게 뭐예요? 바깥으로 발산되는 내 기운이에요. 마치 그 새 같은 거예요, 새. 그리고 기가 세지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지. 사람이 지라고 하는 건 뜻이에요, 뜻지자. 내가 의지가, 내 자식 내가 열심히 키워야겠다. 그런 의지가 있으면 뭐가 세져요? 시장에 나가서 배추도 날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뜻이 강해지니까 기도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배추 날르다 보면요, 뜻이 더 커져요. 왜요? 배추 처음 나를 땐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 자꾸 날르면 괜찮아요, 그것도. 결국 호연지기와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뜻은 서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뜻이 크면 기도 세지고 기가 세지면 뜻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을 받아서 나중엔 호연지기가 커지고 뜻도 커지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아유, 옛날에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조교를 하면서 그때는 뭐 다들 힘들었을 때니까 이제 학생 중에 하나가 요즘 말로 하면 데모를 해서 감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갑자기 우리 딸내미가 생전 그럴 애가 아닌데 데모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막 올라온 거예요. 감방에 갔다는 소리를 듣고 와서 보니까 아유 그냥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는 몇 마디 물어보니까 무슨 정치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오직 아는 건 20몇 년간 시정 노점판에서 방고서 판 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내 딸 하나 그야말로 잘 되기를 바라고 그것 때문에 20몇 년을 그 시장거리에서 그 밤 까서 팔고 야채 팔고 해서 그 딸을 대학으로 보내놨다면 대학에 가더니만 어디 갔어요? 감옥 갔더니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이에요. 막 울고 난리가 났죠. 얘가 분명히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면회를 갔어요. 갔더니만 면회 가니까 이제 딸도 이제 좀 어머니한테 좀 미안한 감이 있지요. 그래도 그 딸은 자기가 옳은 일을 했다고 이제 계속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 옆에 자기랑 똑같이 찾아온 어머니들이 많으신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달려온 어머니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모여서 민주화 가족 협의회란 걸 만들었어요. 민가협이라는 걸.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이제 한번 면회하고 나와서 뭐해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왜 갔을까? 얘기하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딸이 나쁜 짓 한 게 아니거든요. 걔가 돈 벌려고 데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민가협 회원들하고 얘기하고 우리 딸 석방하라고 몇 번 데모하다 보니까 이 엄마가 투사가 돼버렸어요. 생전 정치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분이었는데 결국은 뭐예요? 실천을 통해서 어떤 실천을요? 현실에 다가가서 자기의 길을 기울이다 보니까 뜻이 세운 거예요. 그 뜻이 커지니까 다시 기가 세진 거예요. 민가협 회장이 됐어요, 회장. 그리고는 내 딸 살려내라, 이 독재 정권 물러가라, 막 난리치고 다녔어요. 세상, 그런 분들이 이제 변하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형과 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맹자가 얘기한 이 뜻이 크면 기도 세지듯이, 기가 세면 뜻도 커져요. 형이 세면 세가 커지듯이, 더 높은데 물이 담겨 있을수록 새는 더 커져요. 새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형도 더 어마어마해요. 크게 더 당기면 당길수록 형이 커지면 새도 커지는 거예요. 그 형세론이야말로 손자가 조직을 바라보는 하나의 방법론이었던 거예요. 그 조직이 훌륭한 조직이냐 아니면 별로 훌륭하지 센 조직이 아니냐는 결국 그 형과 세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병법 4번째 편이 형편이고 5번째 편이 세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손자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형을 길러야 된다. 세를 길러야 된다.
그거를 이제 그 손자병법에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형세론 좀 이해가 가십니까? 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조직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참 이게 생각해볼 문제예요. 여기 조직이라는 게 자, 10사람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합이 10입니까? 10사람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었으면 그 조직의 힘은 10명의 힘이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5명이 만들어서 뭘 만들어도요, 그 조직은 5명의 힘이 아니에요. 이미 그 5명이 더 많은 힘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조직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그 살아있는 생명체. 한 사람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일하는 거랑 그 뒤에 조직을 깔고 일하는 거랑은 전혀 틀려요. 조직이 힘이라도요, 한 개인은 별로 힘이 없는 거예요. 무슨 뭐 정부 부처 국장이니 장관이 그 조직이 뒷받침될 때 힘쓰는 거죠. 정년퇴직하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조직에 있을 때 힘쓰시던 분이 조직에 나와서도 힘쓰려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건 이제 이미 조직에서 이탈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 하나의 개인일 뿐이에요. 조직은요, 부분의 합이 조직이 아닙니다. 부분의 합 플러스 알파예요. 엄청난 유기체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거대한 이 뭐 언론 조직, 뭐 회사 조직, 이 조직이라고 하는 건 물론 조직의 그 내용을 파악할 때 이제 지피지기는 조직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형과 세를 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물론 인적 사람의 요소도 조직의 힘을 판단하고 또 식량, 뭐 군수품,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시스템 체계, 그러니까 조직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생명체예요. 그 또 다른 생명체를 우리는 바라볼 때 그 생명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손자가 얘기하면은 형과 세를 통해서 이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손자에게 있어서 조직은 바로 뭐냐? 그 인간과 조직을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직을 운영하면서 내가 이제 뭐 그 조직의 장이다. 그러면은 가끔 우린 이런 혼동을 해요. 그 회사에서들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조직인지 인간 그 인정인지를 구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매형네 회사에 가서 내가 일하면서 그 조직의 룰을 안 따르고 매형 나요. 그 조직은 망하는 조직이에요. 조직 안에 인간주의가 끼어들면 그 조직은 그다음부터 형과 세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아직까지 그 기업 조직이나 이런 것이 못 벗어난 게 바로 그 부분이라는 전 생각이 들어요. 2500년 전에 손자가 그 조직에 대해서 강조했던 형세론을 갖고 조직을 바라보던 그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요즘 회사나 기업이나 아니면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뭐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 아직도 조직 안에 그 인정주의가 통용되고 있다는 게 저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봐요. 저 사람은 내 친척인데 나랑 학교가 같은 학교인데 같은 지역인데 이렇게 조직 안에 그런 게 끼어드니까 그야말로 이 조직의 힘이 형세가 낮아지게 되죠. 이해 가시죠? 네. 결국은 조직은 살아있는 생명체고 조직에서 뭐 족벌 경영이라든지 아니면 인정주의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라질 때 진정으로 강한 조직, 형과 세가 완벽하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 조직이 전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그 손자병법 우리가 이 4편 시작하면서 형이란 뭐냐? 세란 뭐냐? 결국 형과 세는 손자가 그 당시 조직을 바라보던 하나의 분석론의 틀이며 방법론이다. 그렇게 인식한 상태에서 이제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를 인식해야 제가 이 군형편을 들어가도 이게 그게 그 말이구나라는 게 이제 이해가 가요. 내가 이기기 위해서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좋은 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먼저 어떤 형을 만들어야 되느냐? 불가승한 형. 손자는 얘기합니다. 먼저 군형편의 첫 번째 문장이 먼저 우선 우리 조직이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런 형을 만들라. 당연한 얘기죠. 내가 먼저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형을 만들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개인적으로 형 만들면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그리고 뭐 수영도 하고 그게 다 뭐예요? 형을 만드는 거거든요. 뭐 성형수술하는 것도 형 만드는 거에 일종인가요? 뭐 이렇게 자르고 깎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여간 그것도 형이죠. 여건 좋은 형을 만들으란 말이에요. 내가 강한 형을 만들고 그런 강한 형을 만든 상태에서 기다리면 돼요. 누구를 기다려요? 적을. 어떤 적을요? 가승.
이길 수 있는 적의 형을 기다리란 말이에요. 간단한 얘기 같지만 일단 처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내 형을 최대한 누구도 이길 수 못하는 그런 형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적의 형을 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형이 내 형보다 더 세요. 그럴 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탁 엎드려 기다려. 그리고 적의 형이 흐트러져서 점점 내려가서 내가 형이 적보다 훨씬 셌을 때 그때 공격하란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먼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나의 형을 만들고 그리고 기다려라. 적을 충분히 내가 이길 수 있는 형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군형변의 그 첫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대방과 나의 형을 비교해보고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때 불가승 내가 상대방과 내 형을 비교해봐서 또 형을 비교해보면 새도 알 수 있죠. 형과 새를 비교해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땐 뭐예요? 수비로 들어가면 수비. 수비라는 게 뭐예요? 방어체제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형을 비교해보고. 결국은 이 수비라고 하는 건 자기의 형을 어떻게 해요? 감추란 얘기예요. 감춰라. 장형. 감출장자, 형체형자. 자기의 형체를 최대한 감추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저쪽을 보니까 적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상황, 형이 됐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래요? 공격하란 말이에요. 공격하라. 지금 이제 군형편의 첫 구절에 나온 그 구절들이지만 전체적으로 이 형과 새를 이해한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먼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나의 형을 만들어 놓고 적이 내가 이길 수 있는 형이 되도록 기다렸다가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은 착 숨어서 내 형을 더 기르고 이제 내가 이길 수 있는 데가 되면 그때는 공격하라. 이게 군형편의 그 첫 구절입니다. 이게 이제 그 손자분법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구절로 이제 마감을 하네요. 수죽 부족이여 공죽이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수 지킬 수자 수비에 들어가면 수죽 부족이요 부족하게 되고 공격에 들어가면 유여라 남을 여자죠. 남음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손자병법에서 이 그 형세론을 얘기하면서 사실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일단 상대방과 내가 형은 뭐예요? 고정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하고 틀린 거예요. 예? 나라고 하는 형은 끊임없이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돼요? 변화하는 거예요. 24평 사는 내 형하고 33평 형하고 틀려진 거예요. 예? 그건 뭐예요? 끊임없이 내 스스로의 형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형이 별로 안 좋은 형으로 변하든 좋은 형으로 변하든 그것은 유기체적으로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상대방과 나의 형도 끊임없이 변하는데 그 변하는 걸 보고 판단하란 말이에요. 내가 뭐 할지요? 수비를 할지 공격을 할지. 그래서 적의 형이 나보다 커졌다고 생각하면 수비에 들어간 말이에요. 수비에 들어가면 부족하게 돼요. 누가요? 적이. 내가 수비에 들어가니까 힘이 툭 떨어진단 말이에요. 대신 내가 힘이 강해서 공격에 들어가면 나의 힘이 넉넉해져요. 공과 수라고 하는 건, 공격과 수비라고 하는 건 그때 그 상황에 따른 나의 전략이며 전술입니다. 이게 이제 그 손자의 결론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영화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림자 무사, 가게무샤라고 하는 일본 영화가 있었는데 그 가게무샤 일본 영화에 이제 그림자 무사가 이렇게 딱 앉아있고 그 병사들이 쫙 공격을 하는데 그 뒤에 깃발이 펄럭이는 게 있었어요. 그 깃발 펄럭이는데 이런 게 써 있어요. 기질은 여풍이요. 기선은 여림이라. 부동여산이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군대가 빠르게 공격할 때는 마치 바람과 같고 그 군대가 천천히 갈 때는 마치 수풀과 같고 그 군대가 움직이지 않을 땐 마치 산과 같도다. 그런 군대 보셨어요? 네? 결국 강하게 또 내 자신을 숨기고 숨는 과정 이런 모든 것을 바람처럼 숲처럼
움직이지 않는 건 산처럼 뭐 그런 깃발이 막 나부끼는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한테 그러한 그 집안의 그 내용을 이제 얘기해 주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그 형세론에 대해서 들어갔습니다. 일단 형과 세는 그 조직을 바라보는 하나의 방법론이에요. 여러분들 딱 볼 때 저쪽 조직과 내 조직이 형과 세가 어떤지 그걸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조직이라고 하는 유기체 속에서 인정주의가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땐 형과 세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조직은 조직으로서의 하나의 자기 운동성을 갖고 자기 나름대로 힘을 받고 나갔을 때 그 조직, 그 국가, 그 정치권, 그 기업은 탄탄한 형과 세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형세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